여러분 잠시만요. 혹시 꿀 그냥 한 숟갈씩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많은 분들이 꿀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숟갈씩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차이는 꽤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꿀을 먹고 나면 목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달기만 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꿀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재료와 같이 먹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바뀌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에는 꿀을 어떻게 먹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같이 먹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는 조합,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진짜 꿀 고르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꿀은 예전부터 목이 불편할 때나 기침이 있을 때 민간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도 꿀이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꿀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와 꿀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계속 걸리는 느낌이 있고 기침이 잔잔하게 이어지는 경우, 이럴 때 무꿀집이라는 방법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는 특유의 알싸한 성분이 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가래를 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꿀은 목을 코팅하듯 감싸주면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나 기침으로 인한 불편함이 조금 완화됐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환절기만 되면 목이 너무 불편해서 잠을 설친다는 분이었는데 무와 꿀을 같이 먹기 시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는 데는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채 썰어서 꿀에 담가두면 며칠 뒤에 자연스럽게 즙이 나옵니다. 이걸 따뜻한 물에 1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열이 심하거나 기침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걸로 버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번째, 생강과 꿀입니다. 이건 몸이 차고 피곤한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조합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몸이 계속 무겁고 손발이 차서 잠드는 것도 힘든 날, 이럴 때 생강과 꿀 조합이 생각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관절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생강의 강한 맛이 부드러워지고 꾸준히 마시기 쉬운 형태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강은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연하게 시작해서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조합은 강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몸을 조금씩 따뜻하게 관리하는 습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마늘과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꾸준히 먹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맵고 속이 쓰리고 냄새까지 부담되니까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꿀이 역할을 합니다. 꿀이 들어가면 마늘의 자극적인 맛이 줄어들고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아는데 못 먹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조합입니다. 마늘 자체는 항균 작용이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장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 것보다 부담 없이 꾸준히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한번 쪄서 매운맛을 줄인 뒤 꿀에 담가 숙성시키면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남습니다. 꿀 아무거나 사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벌이 자연에서 채취한 벌꿀, 그리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 이 두 가지는 같은 꿀처럼 보이지만 구성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라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품 유형에 벌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확인해도 완전히 다른 제품을 고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꿀은 그냥 먹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같이 먹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목이 불편할 때는 무와 꿀, 몸이 차고 피곤할 때는 생강과 꿀, 마늘을 꾸준히 먹고 싶다면 마늘과 꿀, 이렇게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드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넘겼던 작은 습관 하나, 이게 쌓이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꿀 그냥 드시지 말고 조금만 바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클로스였습니다.